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입니다. 저자 제인 오스틴, 출판 더 스토리. 신분에 의한 계층 구분이 엄격했던 18세기 말 영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에요. 당시 영국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그로 인한 여성들의 위치는 사회, 경제적 활동은 물론이고 교육과 결혼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던 시기였어요. 당연히 여성 스스로는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없었죠. 그래서 유일한 수단이 결혼이었고, 그렇기에 현모양처에 대한 사회적인 강요와 정략 결혼과 같은 일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사람들은 돈이 많은 미혼 남자는 당연히 신부감을 찾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런 믿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편적인 진리처럼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런 남자가 이웃으로 이사라도 오게 되면 딸을 가진 집에서는 본인의 감정이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그 남자를 자기 딸에게 적당한 배필감으로 점찍는다. 롱본에 사는 딸이 5 있는 베네가에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굉장한 재력가가 네더필드에 온다는 소식이었죠. 일생일대의 과업이 딸 5 모두를 결혼시키는 일이었던 베넷 부인에게는 매우 흥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었죠. 부인의 성화에 못 이긴 척 아버지 베넷 씨는 아주 젊고 잘생긴, 게다가 돈까지 많은 재력가인 빅리 씨를 방문하죠. 무도회가 열리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그곳에 참석하는 남자들, 특히 빅리 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기대에 부풉니다. 무도회에서 빅리 씨가 모습을 나타내고 그 옆에 친구인 다하 씨가 등장을 합니다. 밝고 환한 빅리 씨의 옆에 함께 등장한 친구 다하 씨. 영화 속에서는 제가 받은 다하 씨의 모습은 좀 우울하고 뭔가 세상에 심드렁한 모습도 보이고 무력감도 느껴지는, 첫인상이 그렇게 호감형의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베넷가 딸들 중 가장 외모가 수려하고 지혜로운 첫째 딸 제인과 빅리 씨가 사랑에 빠지게 되죠. 빅리 씨의 친구인 다하 씨와 우리의 주인공 베넷가의 둘째 딸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다하 씨로 대변되는 오만과 엘리자베스로 대변되는 편견이라는 두 세계가 만나게 되죠. 딸들밖에 없었던 베넷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어서 사촌 콜린스에게 유산이 넘어가게 되어 있었죠. 그로 인해 신경쇠약에 빠져있던 베넷 부인은 첫째 딸인 제인이 재력가에 잘생기고 게다가 젊은 빅리 씨와 사랑에 빠졌다는 게 얼마나 큰 흥분되는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그토록 바랐던 그들의 사랑이 왠지 순조롭지가 않아요. 갑자기 빅리 씨와 다하 씨 일행은 런던으로 떠나게 되고, 엘리자베스는 시련의 상처로 마음 아픈 언니 제인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함께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던 중 이 상황 가운데 다하 씨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제가 다하 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하 씨의 부당하고 비열한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두 사람을 갈라놓는 짓을 다하 씨 혼자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접 주동했다는 사실은 부인하실 수 없겠죠. 친구분은 변덕스럽고 줏대없는 사람이라는 세상의 비난을 받게 하고, 제 언니는 남자에게 차였다는 세상의 조롱을 당하게 하셨어요. 다하 씨는 결국 두 사람을 모두 비참한 지경으로 몰고 간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리의 누이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관계를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곧 서로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하루빨리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서 그를 뒤따라 런던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주저없이 당신의 언니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그 결혼을 막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엘리자베스와 다하 씨 사이에 오해와 골이 깊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를 향한 다하시의 마음은 쉽게 꺼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하시를 굉장히 편협적이고 비난받을 만한 인물로 치닫게 만드는 위컴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죠. 솔직함이 오만함으로 표현되는 남자와 그로 인한 상처로 상대의 편견을 가지게 된 여자. 서로의 오해를 넘어서 오만함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이 가진 또 다른 솔직함으로 마음을 전한 다하시와 그 편지로 인해 편견을 넘어선 사랑을 시작하는 엘리자베스. 두 주인공이 주는 애절함과 사랑, 그리고 중간에 더욱 짙어졌던, 지금으로 말하자면 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주는 긴장감과 재미가 너무 좋았어요. 사회가 주는 틀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인 자기상을 확고히 가졌던 엘리자베스에게 반하게 된 다하시. 그리고 제목처럼 등장인물들이 가진 오만과 편견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엘리자베스의 친구인 샬럿이 있죠. 샬럿은 자신이 가진 배경, 환경들을 보면서 사랑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사랑 없는 콜린스와의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에게 남자나 결혼 생활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결혼만이 그녀의 목표였다. 지체 높은 집안의 여자들에게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 결혼만이 명예로운 생활 방편이 되었고 그 결혼이 가져다줄 행복이 아무리 불확실한 것이라 해도 궁핍한 생활을 모면할 수 있는 최상의 방지책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 방지 수단을 획득한 셈이었다. 27의 나이에 예쁘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그녀는 자신에게 큰 행운이 찾아온 거라고 생각했다. 콜린스와 샬롯을 보면 스스로를 향한 오만과 편견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콜린스는 자신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죠. 자신이 가진 능력과 역량을 배제한 진지하게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과대한 평가. 그에 반해 샬롯은 자신이 가진 조건들을 현실에 비춰보면서 안정된 가정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족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죠. 콜린스와는 다른 스스로에 대한 소심한 평가와 또 자신에게 가지는 편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도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지만 영화와 책을 동시에 봤는데요. 전 역시 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읽어내지 못하는 장면들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고 느끼게 되니까요. 그 시대를 느껴볼 수 있어 좋았지만 또 한편 방대한 심리서적을 보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재미있는 러브스토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엔 오스틴의 또 다른 소설을 읽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